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예, 문제풀이 전에 많은 분들이 이론만 공부하시고요. 문제풀이는 넘어가고 관련도 문제 풀면서 이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론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바로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고 나서 복습을 하고 확인하는 것이 기억력이 오래 가는데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만약 권투를 배운다고 했을 때 맨날 샌드백만 치면 안 되고, 실제 문제를 풀면 실제 스파링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것처럼, 문제에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이론 공부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실력이 굉장히 늘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면은 1번입니다. 직류기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는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전계예요. 정전계. 4요소까지 하면 정전계 부까지요. 브러쉬까지고, 3요소는 전기자, 계자, 정류자. 이런 문제는 빵점 방지용 문제니까 반드시 맞춰주시고, 2번입니다. 직류기에서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회로를 형성하는 것은입니다. 직류기에서 공극을 사이에 두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여기 전기자가 있으면 여기와 공극이 있습니다. 공극이 있고, 여기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N극, S극의 계자가 됩니다. 맞죠? 계자가 돼요. 전기자와 함께 자기회로를 형성하는 것, 계자. 3번. 브러쉬 홀더는, 브러쉬를 잡아주는 것이요. 브러쉬를 정류자면에 적당한 위치에서 스프링에 의해서 항상 압력으로 정류자면에 접촉해야 한다. 가장 적당한 압력은입니다. 우리가 제곱 센티미터당 킬로그램에서, 여기에서는 미워주셔야 되죠. 0.15에서 0.25 제곱 센티미터당 킬로그램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큰 기계는 클 것이고 작은 기계는 작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문제처럼 일반적인 경우 0.15에서 0.25고요. 헤드를 보시면 전차용 전동이 크레인 모터 등 진동이 많은 기계는 0.3에서 0.45 정도로 커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0.15에서 0.25 정도가 됩니다. 외워주시고. 4번입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직류발전기의 전기자예요. 전기자는 전기자 철심이 있고 전기자 권선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전기자 권선은 대전류인 경우 평각동선, 그 다음에 나번에 전기자 권선은 소전류인 경우는 연환동선, 우리 평각동선이라는 것은 각진 사각형 모양의 동선이고, 연환동선은 우리가 동그란 거 얘기합니다. 둥근 동선, 연환동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동환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답번에 소형기에서는 반패 슬롯을 사용한다. 우리가 반패 슬롯이고요. 소형기에서 반패 슬롯, 가지 슬롯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슬롯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4번에 보세요. 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슬롯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만약에 몇십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리를 집어넣죠. 구리를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얘가 보세요. 회전을 합니다. 맞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해요. 그래서 아무리 꼼꼼하게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얘가 회전하다 보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구리가 튀어나와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안쪽을 이렇게 크게 하고 바깥쪽을 이렇게 작게 하는 겁니다.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심이 안 되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쐐기라는 걸 박아요. 쐐기. 빠져나오지 말라고. 이 구리가 빠져나오지 말고 쐐기 있죠. 종이나 이런 합성 소지 같은 그런 것도 박아 넣습니다. 요렇게 해야 된다. 전기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형기라는 것은 반패 슬롯, 전패랑은 완전히 다 닦인 거고요. 반패라는 것은 반만 닦인 겁니다. 소형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반패 슬롯이나 혹은 이 슬롯 모양을 가지 모양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형 및 대형기에서는 크고 이렇게해서는 개상슬롯, 개방슬롯이요. 개상슬롯, 개방슬롯 해서 열려 있는 겁니다. 개방슬롯, 쐐기 넣는 슬롯, 이런 쐐기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모터를 진짜 감아보잖아요. 그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감는 것도 있어요. 감는 것도 감는 거지만, 이 집어넣을 때 있죠. 이 구멍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선 집어넣자 그러면 일자 드라이브 해가지고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집어넣어요. 한 가닥 한 가닥씩 집어넣고, 이 쐐기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형기 및 대형기에서는 우리가 개상도 열려있는 대신에 쐐기 넣는 슬롯을 사용합니다. 이 빠져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중형 및 대형기에서는 가지형 슬롯이 아니고 가지형 슬롯은 모양이 가지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형기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5번 다음 권선법 중에서 직류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뭘까요? 직류기에서는 뭐다? 우리가 일단 고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패로권, 이층권, 그 다음에 중권이나 파권입니다. 해당되는 건 뭐예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이니까 답은 나번입니다. 환상권이나 계로권, 단층권, 고상권 환상권, 계로권, 그 다음에 단층권은 사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따라서 답은 나가 돼요. 나. 6번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을 뭐다? 우리가 2층권 중에서도 중권으로 합니다. 중권으로 했을 때 6번 문제는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권은 병렬권이에요. 병렬권. 중권이 병렬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병렬권이라면 병렬로 이거 병렬 횟수가 많다. 따라서 전류가 많이 흐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전류다. 대전류인데 이제 전류가 크면은 전압은 소전압이요. 전압은 적다. 이렇게요. 전압은 적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요 하나 또 뭐다? 우리가 중권에선 A는 P는 B다. 병렬회로수는 극수는 브러시수다. 이렇게요. 가봅니다. 전기자 권선의 병렬회로수는 극수와 같다. 병렬회로수는 극수와 같다. 브러시수는 항상 2다. 우리가 파권이 어떻게 파권 얼마? A는 B는 2가 되죠. 파권은 브러시수가 2다. 그래서 나번은 파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다 전압이 낮고 비교적 전류가 큰 기기 뭐다? 전류가 큰 기기, 전압이 낮은 기기. 균합선 접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통 4극 이상에서는 전압의 크기를 일정하기 위해서 중권에서는 4극 이상에서 균합선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나가 되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가봅니다. 7번. 직류기의 권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직류기의 권선법 또 똑같죠? 전기자 권선의 환상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환상권 사용 안 돼요. 이거는 직류기에도 해당되지만 다른 기기 있죠. 동기기도 그렇고 똑같아요. 지금 직류기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에도 전기 권선법 나오는데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직류기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에는 고상권이 주로 사용된다가 맞습니다. 맞죠? 정류를 양호하기 위해서 단절권이 사용된다. 우리가 양호한 정류, 위액천수 전압을 없애기 위해서 단절권이나 분포권, 단절권과 분포권 얘들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동기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기기에서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얘도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사용한다. 저전압 대전류 직류기에는 저전압 대전류, 우리 6번에서 했죠. 대전류 저전압에서는 파권이 아니고 중권입니다. 중권이 적당하며 고전압 직류기에서는 중권이 적당하다가 틀렸죠.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답이 라고요. 8번 봅니다. 직류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느 것을 조정해야 하는가? 이것은 공식도 공식이지만 기본 개념을 많이 묻는 겁니다. 다시 E는 60A분의 피자판에서 이것을 얼마? 묶어서 K 파이 N인데 보세요. 단자전압 V예요. V는 분권 같은 경우는 V는 E-IA RA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단자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2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기기절 2를 조정해야 돼요. 근데 유기기절을 조정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K 값은 불변이고요. 자속이나 속도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속도는 우리가
원동 회전 속도 얘들 조정하는 것보다는 얘를 빨리 했다 늦게 하는 것보다는 자속을 조정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념이 이게 문제가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권이라고 했을 때 자속을 조정하는 방법은 뭐다? 이 자속을 조정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 자속이죠, 맞죠? 이 자속을 조정하면 이 계좌장을 RF, 원래 여기 하나 더 달렸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RF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즉, RF를 증가시키면 IF가 감소하고, IF가 감소하면 파이가 감소하고, 파이가 감소하면 E가 감소하게 됩니다. 맞죠? 이 시기에서. 그러면은 뭐다? 단자전압이 또 감소하게 된다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기는 뚝 떨어진 것보다는 이래서 이랬고 요래서 그렇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나머지 됩니다. 계좌장을 조정한다. 뭐 간단하게 단자장 조정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계좌장 조정한다 외워도 되지만은 응용력을 키우고 다른 변형된 문제도 맞출 수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한결 낫겠죠. 네. 그래서 8번에는 답이 계좌장입니다. 9번 볼게요. 9번. 네. 요런 문제. 기기에서 있죠. 계산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왜 틀리냐면은, 첫 번째가 용어 몰라서 그래요. 용어. 이게 어디인지, 단자전압인지, 유기기전력인지, 단자전압인지, 유기기전력이 혹시 이런 거 구분이 안 가고요. 어느 위치에서인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문제를 파악을 못해요. 이 문제가 뭘 묻는지를 모릅니다. 문제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보세요. 9번에 25kW 써요. 25kW. 25kW. 125V. 야, 주어진 조건도 많죠? 1200rpm. 1200rpm이고, 직류 타여자 발전기, 전기자장은 0.45입니다. 네. 아래는 0.45이에요. 네. 발전기를 정격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정격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속도를 200rpm을 저하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200rpm을 하다가 얘를 200rpm으로 저하시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합니다.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뭘 묻는지 모르는 겁니다. 보세요. 야, 유기기전이니까 얘가 유기기전 아닌가? 얘는 단자전압이에요. 단자전압 부입니다. 즉, 지금 타이어자 발전기를 하죠. 타이어자 발전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조금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풉니다. 보세요. 지금 25kW, 125V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25kW는 여기에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이 125V라는 겁니다. 125V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회전 속도가 1200에서 200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여기 저항이 0.4라는 겁니다. 그때 속도 묻고 있는 거 이거요. 속도가 1200에서 200으로 떨어졌을 때 유기기전력 E는입니다. 그럼 125V 얘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결론은 뭐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다? 유기기전력에 관련된 공식은 뭐다? 유기기전력 E는 K-N이다. 유기기전력 E는 K-N이다. 이걸 묻는 겁니다. 즉, 기전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속도가 6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기전력도 6분의 1배가 된다. 이거.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묻는 의도가 이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나오니까 괜히 25kW, 125V 찢고 볶고 엮고 해가지고 해보는데 그럼 답이 안 나오죠. 뭐냐? 요 속도와 기전력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나머지 전부 함정이에요, 함정.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더 중요한 거고요. 개념에서 우리가 이거 관계를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네, 확실히 짚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가보면 10번 문제 볼게요. 600rpm으로 회전하는 타이어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또 타이어자 발전기요. 보세요. N의 분당 회전수가
600rpm입니다. rpm. 리사이클 퍼 미니트 분당 회전수예요. 타이자 발전기 있다. 유기기전력. E가 150V예요.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 틀려요. 말 없으면 단자전압이요. 유기기전력은 이처럼 유기기전력으로 분명히 명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자 전류 5는 5A입니다. 우리가 여자가 무슨 말이냐? 자속을 준다는 거죠. 자속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자라 보도 돼요. 자속을 공급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자 전류 5A라는 것은 계자 전류 IF가 5A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자 전류 5A다. 이것을 800rpm으로 해서 이것을 보세요. 요거 볼게요. N은 600rpm이었는데 이것을 800rpm으로 해서 180V, E가 150이었는데 180V로 기자력을 얻으려면 여자 전류는 몇 암페어를 해야 되는가? 보세요. I는 처음에 5A였는데 I-는 몇 암페어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자력 E는 K 파이 N이라고 했죠. 맞죠? K 파이 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자기약부터 공부를 해놓으면 전류를 조정하면 자계가 조정되고 자계가 조정하면 자속 밀도가 조정하면 자속 밀도가 조정되면 파이가 조정돼요. 그래서 즉 자속과 전류는 이렇게 세 다리를 걸치지만은 자속과 전류는 비례합니다. 자속과 전류는 비례해요. 그래서 요놈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IN. 어차피 얘 K는 상수예요. 맞죠? 60A분의 P자예요. P자인데 여기에서 자속과 전류를 관계를 더 넣어서 K-라는 놈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류와 자속은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K-는 어떻게 해요? K-는 IN분의 E가 되죠. 맞죠? IN분의 E입니다. 그러면 I 얼마예요? 처음에 5 곱하기 600분의 E는 얼마? 150이었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은 0.05인데 우리가 이 K-라는 값은 기계상수로서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속도가 변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얘는 구조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두 번째 E는 얼마? 180으로 된다고 했는데 맞죠? 180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때 얼마? 180은 K-IN이에요. 얼마? K-0.05 곱하기 I 곱하기 N이 얼마다? N이 800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800으로. 그럼 I는 얼마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한 I는 얼마다? 0.05 곱하기 800분의 얼마? 180이 돼요. 180. 그래서 4.5A가 됩니다. 4.5A. 4.5A. 그래서 답은 4.5A인데 관계를 묻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혹시나 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자속과 전류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E는 K-N이에요. 요 놈을 K-IN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I는 어떻게 돼? I는 K-N분의 E가 되겠죠. I는 K-N분의 E입니다. 즉 뭐냐? 이 전류는 속도에 반비례하고 기전력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K는 무시하고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600에서 800으로 됐죠? 속도 얼마? 600분의 800으로 됐어요. 600분의 800. 그 다음 기전력 얼마여서 150에 180 됐죠? 150분의 180 됩니다. 그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곱하기 처음의 전류 5A. 굳이 K- 구하지 않고 이 관계에 의해서 다시 보세요. 600분의 800분의 150분의 180 곱하기 5A. 이렇게 해도 속도에 반비례하고 기전력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똑같을 거예요. 4.5A.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하면 뭐 이 방식도 이거 방식이 정석이고요. 이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속도의 반비례하고 기절력이 비례한다. 이 관계를 그냥 대입해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1000kW 500V 직류 발전기가 있다. 예. 회전수 246, 그 다음에 슬롯 192, 각 슬롯의 도체수 6, 극수 12이다. 자속수는 얼마냐? 전기자 저항 0.006이고, 전기자 권수는 단중 중권이다. 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런 문제는 또 보세요. 주어진 조건 너무 많죠? 지금 주어진 조건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앞에 건 제가 그림을 안 그렸지만은,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만만한 게 분권이에요. 만만한 게 분권. 보세요. 제가 문제 풀 때도 웬만하면은 무조건 그림을 그려요. 보세요. 지금 1000kW 500V입니다. 지금 뭐라 그래서 여기라고 했죠. 말이 없으면 1000kW에 500V입니다. 500V. 그리고 여기에 회전수 246이고요. N이 246이고 슬롯 196에 192에 각 슬롯 내 도체가 6이에요. 각 슬롯 내 도체가 6. 그리고 그다음 극수 P는 12고 전기자 저항이 0.006입니다. 0.006이에요. 0.006이고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은 중권입니다. 중권.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줬을 때 봅니다. 500V에 1000kW입니다. 그러면은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이 전력이란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에서 이 전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전류는 얼마예요? 500분의 1000kW V분의 P 하면 전류가 나오죠. 500분의 1000 하면 얼마가 나오나? 전류는 2000A가 나옵니다. 2000A.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러다면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기자 전류가 계좌 전류가 있는데 계좌 전류가 없다고 그 계좌 전류란 말이 없으면 얘는 무시하면 돼요. 그냥 즉 전기자 전류와 계좌 전류가 똑같다. 만약에 2001A인데 2000A, 1A 이 정도 되면 얘는 뭐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0A가 그러면 전압광 얼마예요? 0.006 곱하기 2000하니까 얼마예요? 산투세 하니까 얼마? 12V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자 전압이 500V고 전압 강화가 12V면 여기에 유기기전력 얼마다?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 빼고 500이니까 여기 전압은 이 전압 더하기 여기 전압 하니까 512V가 된다는 거죠. 512V. 그럼 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회전수, 슬롯수 얘가 권수고요. 극수가 12입니다. 12니까 여기에서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으면 E는 얼마다? 60A분의 P자판에 의해서 문제에서 뭘 물었다? 파이를 물었죠. 파이. 따라서 얼마? PZN분의 60A E가 됩니다. 60A E. 근데 여기에서 뭐 그냥 대입하셔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중권이라고 했으니까 A는 P라고 했죠. 중권에서 A는 P입니다. 따라서 얼마? ZN분의 62 이렇게 되는 거죠. ZN분의 6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Z는 도체수입니다. 도체수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192 곱하기 6이라고 그랬죠. 총 슬롯이라고 총 구멍이 192개예요. 총 구멍이 192개인데 거기에 구멍마다 6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6개씩의 구멍이 192개니까 총 구멍은 192 곱하기 6이죠. 6개 곱하기 회전수가 얼마냐? 회전수가 246이요. 246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60에 2가 얼마냐? 지금 전압 우리 구한 거 있죠? 2가 512에요. 512.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단자전압 500을 그냥 대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12V밖에 차이 안 나지만은 우리는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은 단자전압이 아니고 유기기전력의 공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유기기전력이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하시면은 192 곱하기 지금
제가 교재풀이는 극수 12와 병렬 수 12를 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어차피 약분돼서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0.1084가 됩니다. 답은 라번이 돼요. 11번에는 답이 라번 0.1084. 네. 이렇게 푸는 거. 지금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뭐 공식만 적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개념 확립이 덜 된 분이 많으실 겁니다. 개념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쫙 부여하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머리에서 그냥 바로 튀어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12번 갈게요. 12번은 뭐냐면, 정유자 편간전압이요. 정유자 편간전압은 우리가 뭐 편간전압 VC라고 하면 여는 뭐하나? 편수분의 전체 전압인데, 전체 전압은 극수 곱하기 단자 전압으로서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따라서 지금 편수가 132요. 132. 그 다음에 극수가 6곡이에요. 6곡이고 단자 전압이 얼마다? 220입니다. 220. 그래서 계산하면은 10V, 편간에는 10V가 걸린다. 편간에 10V가 걸리면 전체 전압은 편간 10V, 편간 132니까 1320V인데 6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자 전압은 220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번이요. 13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뭐였더라?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기에서 전기자에 의해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주자속을 방해하는 전기자의 그 권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거기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고 그 자속에 의해서 주자속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딱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뭐?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생긴 자속이 무엇에 영향을 주냐? 계자 자속에, 주계자 자속 혹은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감자 작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편자 작용도 하죠. 그래서 감자 작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편자 작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13번 문제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제일 가까운 거였죠. 제일 가까운 거에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뭐라 그랬어요? 보상권선이 왜 보상권선이에요? 전기자 전류가 발생하는 그 자속을 생기면 안 되는 그 자속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권선입니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에 생기는 그 자속을 반대로 보상해 주려면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줘야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쉽게 해주시면 답은 나옵니다.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이다. 15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입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한다.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한다. 주자속이 감소한다. 예, 뭐 대형기의 10%가 감소한다. 기억나시죠? 정유자 편 사이의 전압이 불균을 하게 된다. 뭐 편자, 감자 이런 작용에 의해서 편자 작용 등으로 해서 전압도 불균을 하게 되고 자기 여자 현상이 생기면 우리가 자기 여자란 말은 자기 여자가 뭐예요? 여자라는 것은 자속을 준다라는 것을 여자라고 합니다. 자속을 준다. 근데 자기 여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여자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속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콘덴서 C가 있어요. 콘덴서 C는 전하로 충전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속을 공급하게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기 여자라고 하는데 직류기에서는 콘덴서 C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직류잖아요. 콘덴서는 교류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여자 현상이 생기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보국도 있었지만은 뭐니 해도 보상권선 설치죠. 보상권선 설치. 17번 직류 발전기의 보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국은 전기자 반작용에 한 10%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정류에 한 90% 영향이 있고 그렇죠? 그 보국입니다. 보조극. 그러니까 보국의 계자 권선은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접속한다. 우리가 보상 권선도 그렇고 우리가
보극도 그렇고 모두 전기자 고선과 직렬로 연결한다. 예. 보극의 극성은 주자극의 극성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회전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전 방향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고 회전 반대 방향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극성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에요. 예. 보극의 수는 주자극과 동일한 수입니다. 원래 동일한데 어떤 경우 주자극 수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영향이 적고 할 때는 굳이 주자극 4개라고 해 보극 4개 할 필요 없이 2개도 해도 된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극에 의한 자속은 전기자 전류의 비례해서 변화한다. 왜? 직렬로 연결하니까. 직렬로 연결하니까 전기자 전류가 커지면 직렬로 연결된 보극의 자속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나가 됩니다. 18번 직류기의 보상권선은 우리 앞에서 보극과 마찬가지예요. 보극과 보상권선 모두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한다. 어렵지 않죠? 모두 직렬로 연결한다. 답은 라가 됩니다. 19번 직류 발전기 정류 시간에 비례하는 요소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19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정류 시간 T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인데 뭐다? 예, 브러쉬 길이를 B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류자 편과 정류자 편 사이에 절연물 있죠. 절연물의 간격을 델타라고 했을 때 T는 V분의 B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하는 요소 정류시간 T는 B 마이너스 델타에 비례한다. 답은 나번이 됩니다. 나번. 20번입니다. 직류기에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아닌 것은 요거는 보세요. 직류기에서 정류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EL이에요. 리액턴스 전압 L DT분의 DIC인데 얘가 L에 이 T는 정류 시간이고요. I는 EIC가 된다 그랬죠. EIC. 요것이 작아야 되는 것이 이같이 쓸데없는 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류가 불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한 정류 어느 조건 아닌 것은 정류 주기를 크게 할 것. 얘가 지금 작게 하기 위해서 얘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정류 주기 분모가 작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코일의 인덕턴스를 작게 할 것. 인덕턴스 얘가 작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얘가 인덕턴스 전압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리액턴스 전압 자체를 작게 할 것. 이거 자체가 작아질 것. 예. 요거 자체를 작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단절권이나 분포권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전압 자체를 작게 하고요. 그러니까 브러쉬 접촉 저항을 작게 할 거. 우리가 저항 정류라 그랬죠. 저항 정류는 뭐다? 탄소 브러쉬. 탄소 브러쉬는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줄어서 불꽃 발생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브러쉬를 쓰고 이것이 저항 정류인데 저항 정류는 저항값이 큰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는 저항이 큰 것이 좋다. 답은 라번이 됩니다. 21번 직류기의 정류작용에서 전압 정류보다 저항 정류는 저항 정류가 뭐다? 저항 정류가 탄소 브러쉬고 전압 정류가 보극이 돼요. 전압 정류, 보극. 저항 정류, 탄소 브러쉬, 전압 정류, 보극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보세요. 저전압 대전류에 가장 적합한 브러쉬 재료는 브러쉬 재료가 많은데 우리가 탄소나 흑연질 브러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탄소 브러쉬 저항이 크고 전류가 적어요. 그런데 흑연질 브러쉬는 저항이 작고 전류가 커요. 이런 곳에 적용합니다. 그랬을 때 저전압 대전류에서는 우리가 흑연질 브러쉬가 더 적당해요. 그래서 흑연질 브러쉬 중에서 금속 흑연질이요. 금속 흑연질이 우리가 얘가 전류 용량이 가장 크고요. 전류 용량이 가장 크고 저전압 대전류 금속 흑연질 브러쉬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속 흑연질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구리에다 분말이죠. 분말을 합성한 건데, 구리에다가 흑연 가루를 합해서 만든 것이, 구리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구리에다가 흑연을 합한 것이 이 금속 흑연질인데, 저전압 대전류는 금속 흑연질,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기 흑연질을 우리가, 브러쉬라서 성능은 우수한데요. 지금 금속 흑연질은 저전압 대전류예요. 저전압 대전류에는 금속 흑연질. 근데 전기 흑연질이라는 것은 성능은 우수하지만 저전압 대전류에는 금속 흑연질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질은 우리가 전류 용량이 작아 소형기, 저속기 이런 데 사용되는 겁니다. 전류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대전류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가 저전류, 저용량, 소형기, 저속기 이런 데서 사용되고, 그 다음에 금속질은 일반적으로 뭐 그냥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전압 대전류는 금속 흑연질이다. 이렇게 따로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3번. 직류기의 정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리액션 전압 상쇄시키기 위해서 보급을 둔다. 맞죠? 나 정류작용은 직선 정류가 되도록 한다. 우리가 정류에서 직선, 그 다음에 정연 정류, 그 다음에 과정류, 그 다음에 부적 정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 직선 정류였습니다. 보상건선 정류작용에 큰 도움이 된다. 보상건선도 도움이 돼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급보다 좀 영향이 미비해서 그렇지 도움은 됩니다. 보상건선이 있으면 보급 필요 없다. 아니죠. 이것이 틀렸습니다. 뭐니 해도 정류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보급이에요. 보급. 24번. 직류 발전기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보세요. 이거죠. EL은 앞에서 했지만 L, TC분의 ERC예요. 보세요. 만약에 속도가 빠르다. N이 빠르다는 거예요. N이 빠르다는 겁니다. 네.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럼 얘는 뭐냐면 초당 회전수라고 해서 주파수와 비례하는 거예요. 초당 몇 번 회전했느냐? 초당 반복 횟수, 주파수가 초당 반복 횟수예요.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 t는 얼마? t는 주파수분의 1이에요. 주기는 주파수분의 1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주파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주파수가 크면은 정류 주기 t는 작아지는 겁니다. 주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분모가 작아지면은 얘는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게 되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기억하시면 속도가 빠르다는 말은 주기가 작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면 주기가 빠르다,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정류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가 리액턴스 전압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에서는 직류 발전기에서 회전수가 빠르지만 정류가 힘든 이유는 뭐냐?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류 주기는 짧아져요. 그래서 브러쉬 접촉 저항과는 상관이 없고 정류 자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리액턴스 전압이 커진다. 답은 나가 됩니다. 네, 문제가 조금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한 거 있죠? 제가 별로 문제 양도 많이 안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용어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지체되고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